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수익금액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수입, 과거에 의료보호 환자인 의료급여 수입,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수입, 그리고 비보험 수입, 끝으로 판매 장려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 수입, 자동차 보험 및 산재보험 수입, 그리고 비보험 수입, 판매 장려금 등 이렇게 큰 틀에서 4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신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수입, 건강보험 수입은 동금액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100% 노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수입, 의료급여 수입, 자동차보험 수입, 산재의료 수입은 모든 금액은 지급받을 때 기관으로부터 3.3% 원천 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노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의료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구청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도 3.3% 원천 징수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데 병의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은 보험사에서 3.3%를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산재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지급 내역을 보시면은 병원에서 사고 번호별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진료 수입이다 그러면 결정금액 기재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금액에 소득세 3%하고 지방소득세 0.3%를 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의료 수입은 산재보험 관장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환자에 대한 의료 수입을 말합니다. 그럼 6번째 비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입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증명 발급 수수료, 인턴 사원 채용 시 정부로 받던 보조금 이런 게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턴 사원 채용 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누락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의사가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채무 면제이익이 있다든지 자산 수중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매점을 운영하는 거 자판기 운영 수익 이런 것도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런 금액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 8번째 보시면은 제약회사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수입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왜 그러냐면 해당 판매 장려금 수입 등은 추후에 세무서에 제출되므로 만약에 누락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업자 수익금액 현황 신고할 때,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수익금액 검토표에 보면은 보험 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이 총수익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진료 영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 달 정도 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심평원에서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가 뭐 일정 인원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삭감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비가 삭감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총수익금액에서 이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총수익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진료비가 뭐 감액된 걸로 해서 뭐 대손 처리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애누리 성격으로 보고 진료비에서 처음부터 차감해서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비 청구할 때는 의료수익 잡고 미수금, 공단부담금, 미수금 이렇게 잡은데 입금 시에 그만큼 뭐 삭감됐다 그러면은 미수금을 바로 상계하고 의료수익을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수입의 총수입 기속시기, 총수익금액 기속시기는 의료수입은 인적 영역으로 영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영역 제공이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료한 날이 기속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의료수입의 기속시기는 대금 청구 시점이나 입금 시점이 아닌 진료 영역을 제공한 시점이 수입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진료가 이루어지고 다음 년도 1월에 보험금이 청구하고 2월에 입금된 경우에 기속 시기는 진료를 한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공단에서 지급 내역서를 통보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연도말 진료분에 대한 미수령액은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내역에 대해서 통보해주는 요양급여 지급내역 통보서입니다. 양식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속시기를 진료 연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지급됐지만은 진료 연월이 2013년도 12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진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2월분 통보서에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2월 진료한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총진료비는 본인부담분하고 공단부담분을 더해서 총진료비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가 나오고요. 소득세 3%, 주민세 0.3%. 이것은 공단부담금에 대한 3.3%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년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게 아니라 수익금액 신고한 금액 수익금액 신고한 금액의 3.3%가 원천징수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3.3%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해 주나 우리는 수익금액 신고한 기준으로 3.3% 원천징수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하는 원천징수액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금액 신고한 금액 중에서 공단부담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 수익금액은 현금주의 수령금액에서 직전년도 진료분 중에서 수령액, 전년도 기속분을 차감하고 당해년도의 청구액 중에서 미수령액과 그 다음에 미청구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보시면은 수익금액은 이 22번 합계란이 신고할 금액입니다. 신고금액이고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당해년도의 수령금액 더하고 그 다음에 직전년도 진료분 수령금액을 빼줘야죠. 그리고 당해년도 12월달분에 해당하는 부분 청구했으나 미수령 금액 또는 아직 미청구한 금액을 합산해서 기재합니다. 즉 진료 기준으로 한다. 진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진료 기준으로. 그리고 이 22번 란이 신고할 금액이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과 일치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의료업자 수익금액 명세서, 이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서식인데, 이건 각자가 수익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험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비보험 수입이 있고, 수익금액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험 수입과 비보험 수입. 그리고 장려금 등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보험 수입은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 예전으로 보면 의료보호,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이런 보험 수입이 있습니다. 이 보험 수입이 있고, 보험 수입은 본인 부담 플러스 공단 부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공단 부담을 합쳐서 기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이런 데는 본인 부담이 없겠죠. 의료급여도 본인 부담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분이 있으니까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3대7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 부분이 본인 부담과 공단 부담을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기재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받는 수단이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플러스 카드, 본인 부담분은 카드나 현형으로 결제할 수도 있죠. 본인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분은 카드나 현형 결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험 부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순수현금, 그 다음에 통장으로 입금받는 금액, 이렇게 이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 신용카드 금액은 비보험 수익금액도 있지만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부분도 그렇고, 순수 현금 부분도 본인 부담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건당 10만원 이상의 진료 용역비를 받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 발행을 해야 되며, 만약에 미발급한 경우에는 5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진료 용역에 대한, 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 진료급여는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단 부담분이 8만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분이 뭐 3만원 이런다면은 11만원이기 때문에 이 11만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 3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되고, 만약에 미발급한 경우에는 15,000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발급 대상 금액은 10만원 이상,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한의원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시 유의사항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의 수익금액은 보험 수익금액과 일반 수익금액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보약 수입은 지역별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치료는 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검토부표를 작성하는데 가세관청에서 수익금액 추계할 때 사용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 한약재가 통상 200~300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주요 재료, 약방의 감초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 재료가 주로 감초, 당기, 녹용, 이거 보약 지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 약재인데, 이 약재 사용량을 가지고 이 처약 수입을 추계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익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당기의 경우에는 대략 처약할 때 15분의 1 정도, 적게는 20분의 1 정도 들어가고, 감초의 경우에는 40분의 1이나 50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녹용은 복약을 칠 때 대략 30% 내지 4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나 감초를 기재할 때는 보약 수입 신고 수익금액의 15분의 1, 40분의 1, 이 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건 평균적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고, 이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약 금액이, 보약으로 신고할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은 당해 과세관 사용 금액이 최소한 감초 같은 경우에는 1억에 40분의 1, 그 다음에 당기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1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약재의 적격증빙은 한약재를 원산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해서 적격증명을 수취하나도 되는가, 이런 말이 있는데, 한약재의 판매나 제조 관련해 가지고는 인허가를 받은 한약품, 의약품 도매상에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채취할 수 없습니다. 직접 채취한 사람으로부터 구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재는 100%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 증명을 수취해야 됩니다. 오늘은 병원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